주식, 코인, 토토, 파워볼, 바카라, 명품, 사치, 성형, 미용, 피부관리. 채무자는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내가 가진 채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변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표면상 이유일 뿐이고, 그렇게 3천만 원 날리느니 불안정한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기록이 없잖아요. 원칙은 정해지면 끝입니다. 친구들이 400 벌었다, 500 벌었다. 주식 코인인데 결과가 잘 나오셨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모든 채무자가 빠짐없이 물어보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랜만에 주식 코인 탕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봤을 때 주식, 코인, 토토, 파워볼, 바카라, 명품, 사치, 성형, 미용, 피부관리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는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체해 줘버리는 것들, 이렇게 사치나 탕진성이 있는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처리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기각사유입니다. 당연하죠. 개인회생이란 절차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운하게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갱생에 길을 주는 것이지, 은행 돈 빌려서 아무데나 다 쓰고 와서 다 사치하고 탕진하고 날리고 와서 빚을 탕감해달라,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개인회생의 취지는 아니니까요. 이론상으로는 기각사유가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직무편람에 의하더라도 모두를 다 기각을 시켜버리면 채무자는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고 채권자 역시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법원은 그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탕진한 금액이 3,600만 원이 있으면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청산가치 3,600만 원 있다고 간주를 하고, 우리가 3년 동안 3,6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최소 매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최대한 채권자에게 열심히 변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부터,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부터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게 있어도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는 상태로 통과를 하실 수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식 코인 탕진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만 청산가치에서 제외인 거지, 그 나머지 명품, 토토, 도박, 파워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 채무자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 두 번째,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의 의미라 하면 내가 가진 채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변제하고 나머지 얼마를 탕감받는 것인가, 이게 변제율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채무자는 3, 4%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96% 채무를 탕감받기도 하고, 어떤 채무자는 100% 채무를 변제하기도 합니다. 100% 채무를 변제해도 개인회생하는 게 더 이득인 이유, 이거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변제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제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변제를 적게 해도 되는 것이죠. 또 똑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부양가족, 미성년 자식이 많다면 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변제율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싱글이고 미혼이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이 이미 다 성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똑같은 월급이라도 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고려를 하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변제를 많이 해야 되고, 재산이 적으면 변제도 적게 해도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탕진입니다. 주식, 코인, 토토, 도박, 사치, 명품, 성형 이런 것들. 자, 법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변제금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탕진한 돈은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지금 없는 돈이잖아. 근데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변제를 더하라 이 말이죠. 청산가치에 얼마를 넣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표면상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허튼데 함부로 탕진을 했다면 은행에 더 성실하게 많은 걸 변제해줘야지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변제율이 다소 높아진다 하더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개시결정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매달 카드값이나 이자 돌려막기를 하는데 200~300만 원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이자 내면서 버티고 앉아있으면 3천만 원 돈 날린 거잖아요. 그렇게 3천만 원 날리느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변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통과하는 게 낫죠. 자, 채무자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 세 번째,
애매한 소득 이런 걸로도 회생이 됩니까?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좋은 회사 다니고 근속연수가 기니까 월급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빚질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왔다 하면 대부분은 주식, 코인이나 해외 선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개인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회생 파산을 알아볼 때쯤이면 장사가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장사를 그만둘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불안정한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런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됩니까? 궁금한 거죠. 법원의 처리 방식은 그 사람의 직장이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이라면 이때까지 월급 받았던 내역이나 매출 냈던 내역들, 세금 냈던 내역들 확인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아, 이거 정직한 직업이구나. 답이 나오는데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아니면 자영업 이제 그만두고 새로 취업해버리면 지금까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소득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24년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24년 1월에 월급을 받는지, 2월에도 월급을 받는지, 3월에도 월급을 받는지, 4월에도 월급을 받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월급이 들어오고 있으면 아무리 애매해도 직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회생이 되는 거죠. 자, 채무자가 항상 묻는 문제, 네 번째가 조건부인가의 문제거든요. 항상 하시는 질문이죠. 변제금이 정해졌는데 월급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원칙은 정해지면 끝입니다. 내가 한 달 변제금이 50만 원으로 정해지면 그 뒤에 내 월급이 많이 올라가도 나는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더 올라간 소득은 다 내 것이고 반대로 50만 원 정해졌는데 월급이 내려가면 내가 주변에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알아서 50만 원 매달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500만 원 받고 있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변제금을 낮게 내기 위해서 갑자기 월급을 200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또는 개인 자영업 하다가 이제 월급 150만 원 주는 대로 취업했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미달되는 굉장히 작은 월급을 주는 직장인데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직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이런 예매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취업일 경우에 그러면 법원의 처리 기준은 그래 알겠다. 내가 인가를 내려는 주는데 그냥 맨입으로는 인가를 못 내려주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철마다 보고를 해라.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돈도 변제금에 투입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어떤 법원에 가면 무조건 조건부 인가가 나오고 어떤 법원에 가면 무조건 조건부 인가가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최근에 취업했다거나 갑자기 월급이 급격히 내려갔다거나 가짜 직장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 참고 사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의 채무자는 40대 남성인데 채무가 9,200만 원 정도 됐었고 재산이 청산가치 430만 원 정도니까 거의 재산이 없다고 봐야죠. 배달 일을 하는데 소득은 240만 원 정도 되고 배우자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있고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주식 코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몇 년간 지속이 되자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는 급격하게 자꾸 커지게 되었다. 주식 코인으로 날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뭔가 내가 큰 돈 벌어서 크게 호강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자기가 주식 코인의 대가가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그냥 3,400 벌어가지고 쌀값하고 애들 학원비나 마련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금리 기조 있을 때 대세 상승장에서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400 벌었다 500 벌었다 하니까 큰 욕심 없이 나도 한 400 벌고 500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비나 보태야지, 요거라도 해서 부업이라도 해야지,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계산기 쳐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마인드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조금 재미를 봤는데 계속 이렇게 될 줄 알고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가지고 주식코인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빚만 남았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배달 일을 하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좌에 내역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몇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이 있다, 애매한 직장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이다, 이걸 소명하기 위해서 그 배달이나 대리나 택배나 하시는 분들 보면 휴대폰에 그 어플리케이션 앱 깔려 있잖아요. 이거 다 기록이 남잖아요.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죠. 난 직업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대리 이런 데서 입금해준 내역들 그런 거 도표로 싹 정리해서 평균 소득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달 일로 월 240만 원 버는 걸로 인정받고 2인 생계비 210만 원 빼고 매월 약 30만 원, 36개월 1,1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받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죠. 이렇게 되면 자기 원금의 12%를 변제하고 88%를 탕감을 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전체 채무의 9,2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 코인인데 결과가 잘 나오셨죠. 주식 코인으로 채무가 9,200만 원 발생했는데 1,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고 12% 변제율 나왔으니까 그것도 방금 취업한 애매한 직장이었는데
다 인정받았으니까. 이분은 운도 좋았던 게 조건부인가도 안 받았습니다. 방금 취업한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조건부인가 없이 매달 30만 원만 내주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그건 전부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래도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경향이 있으니까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잠깐 서울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서울에 방 하나 구해서 전입신고하고 좀 살아주시든지 해서 서울 관할로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부산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산가치 제외니까. 그렇다고 서울, 부산 아니면 주식 코인은 탕감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사 오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고 그 현지에서 개인회생 하시면 됩니다.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게 소액이다, 2,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나 지방에서 하나 별 차이도 없고 1억 이상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러면 서울, 부산을 추천합니다. 자, 이 사람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면 3월 22일에 신청을 했고 3월 29일에 금지명령 결정이 되었으니까 일주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개시결정은 7월 20일에 났으니까 신청하고 4달쯤 있다가 개시결정을 받고 재판이 거의 다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오시면 항상 궁금한 내용, 주식 코인 토토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애매한 직업으로도 방금 바꾼 직장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나는 얼마나 변제를 해야 되는가? 조건부인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셨겠지만 1,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8,000원을 탕감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는 그 문제고 일단은 채무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뭘 재기를 도모하든지 나중에 미안하면 채권자를 찾아가서 더 변제해 주든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워크아웃을 하시든 개인회생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